네, 박수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귀농귀촌 상담소 협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2012년도에 그 홍성훈 농업기술센터 내에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귀농지원 연구회 회원들하고 그 회의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귀농대학을 졸업하고 귀농지원 연구회 초대회장을 하고 여러 가지 쭉 했고요. 또 마을 만들기 사업도 하고 이렇게 제가 해온 크게 두 가지인데 이 귀농귀촌 운동하고 또 마을 만들기 운동.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에서 그 마을 만들기 운동을 오래전부터 십수년 그 전부터 해왔는데 그런 그 어떤 지방 정부라든지 정부에서 해 나가는 이런 그 마을 만들기 운동하고 또 귀농귀촌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지역에서 경험하다 보니까 이걸 우리 교단에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교회나 도시교회나 다 같이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해왔고요. 또 큰 명제는 우리 그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드는 것이 농촌에서의 교회의 목사로서 지속 가능한 선교를 가능하게 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이 농촌을 살리는 것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농촌이 죽어가고 또 과소와 소멸 위기로 또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도 좀 늦추고 또 진행하는 것을 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그동안 저는 이제 그 2017년에 마을 신학과 실천이라는 책을 좀 엮어서 냈고요. 2017년에 그 한국교회 희망은 있는가, 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이론과 실제, 또 침례교에서 저 오른쪽에 있는 책은 나온 책인데 21세기 농어촌 목회 새로운 대안 이런 강의했던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해서 책에 좀 실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현재 그 세계의 출산율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208개국 중에 200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거의 이제 출산율이 최저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6명을 출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3명 이렇게 지금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일본에 비해서도 그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령화와 함께 이 저출산 문제가 큰 이제 우리 한국의 사회 문제고 또 농어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변화 가능한 예측을 한 것들을 보면 농어촌 인구는 계속해서 더 감소할 것이다. 지금 이제 경상북도 여기가 지금 우리가 모인 곳이 경상북도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제일 그 밑에 보면 소멸 고위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9개 군이 지금 이제 소멸 고위험군에 속하고 소멸 위험 진입이 지금 이렇게 그 다음으로 9개, 10개인가요? 10개 이렇게 시군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아주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전국 가운데서도 지금 경북도가 1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멸 위험이 이렇게 높은데 이것을 그래도 늦추고 또 방어하는 것이 바로 이 귀농귀촌인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바로 귀농귀촌인들은 농어촌 마을을 지탱하고 또 유지하는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2010년도에 귀농대학을 수료하면서 제가 이 4가지 계획을 세웠는데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그리고 귀농인 단체 만들기, 체험농장 체험 마을 만들기, 또 마을 박물관 만들기. 이것을 세우게 된 것은 제가 2010년도에 귀농대학을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일기 그 교육을 100시간 이수했는데요. 이때 수료할 때
자기 계획을 써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가지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이것을 2010년도 8월에 수료하면서 세웠던 계획을 끊임없이 하여튼 생각하면서 실천에 옮겨서 제가 이제 귀농인단체도 홍성군에 만들고 이게 이제 창립 행사 때, 창립 총회 때 하는 사진이 있어서 이걸 올린 건데요. 초대 회장을 그래서 제가 하게 되고 12년도에는 농촌 귀농인촌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초대 사무국장을 하고 3대 때 회장과 센터장을 이제 역임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왔고요. 지금 이것은 일본의 이제 일본 군마현의 가바야촌이라고 하는 곳인데 전원 프로자 전경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곳은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 연 200만 명이 방문하는 그런 마을로 변신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본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해 가지고 작은 농촌의 마을이지만은 이렇게 큰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작은 단위의 리 단위라도 또 면 단위라도 이런 것도 우리가 꿈을 가지고 뭔가 마을 만들기와 또 귀농귀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같이 노력을 해 나간다면 분명히 이런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마을 만들기와 귀농귀촌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 목회자가 좀 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지금 시대에는 귀농귀촌이고 또 이 마을 만들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귀농귀촌 상담소 운영 세미나로 모였지만은 우리 농어촌에 있는 목회자들이 지금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 마을 만들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또 인적인 역량 강화 사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투여해서 바로 우리들이 거기에 같이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이 마을 만들기의 역량 강화 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리더로 교육을 받고 또 우리들이 좀 그만큼 마을에 대한 생각을 하고 마을의 어떤 것들의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또 교회가 힘써야 되고 또 심혈을 기울여야 될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 귀농귀촌과 같이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지금 과소와 소멸위기에 있는 그 농촌에 우리들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말하자면 인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시민을 유치하는 그런 결국은 사업이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귀농귀촌 사업을 갖다가 우리들이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마을 만들기와 더불어 이제 6차 산업화가 이제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 6차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1차 농산물을 가공해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이 시스템을 마을 단위에서 만들어서 고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목회하고 있는 현장의 마을에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을에서 나는 농산물 자원을 가지고 또 이렇게 6차 산업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소득이 있는 마을 또 농촌 일자리를 만들고 농민 기본소득 또 사회적 경제교육 이런 것들 또 교회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농어촌 지역이 소멸 위기에 있으면서 교회도 지금 소멸 위기에 있는 거예요. 마을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지속 가능한 선교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환경으로 지금 접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지인 바로 교회도 지금 소멸 위기에 있어서 이 통폐합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지금 강압적으로 누가 해서 하라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목회자 스스로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공동 목회로 좀 풀어나가는 방향을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세미나를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또 지역사회 복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돌봄 마을이라는 것이 지금 마을 만들기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정부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돌봄에 대한 것도 우리들이 깊이 좀 생각하고 목회적인 과제로 지금 그것을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작은 농어촌 교회, 농산어촌 교회들이 이 도농 아우리치를 통해서 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농어촌 선교부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좀 앞으로 잘 앞으로 펼쳐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농어촌 지역에 있는 교회를 작은 인근에 있는 도시교회에 영성 수련원 교인들을 그 영적인 그 훈련을 하는 그런 곳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또 적극 좀 마련이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고요. 1호로 저희가 열면서 그 백명기 총무님을 축사를 좀 초대해가지고서 하셨고, 그때 제가 이제 제안을 해서 이 귀농미션 상담소가 홍성 지역에서 1차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8차에 오늘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전국에 지금 20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활성화되지 못한 이 부분을 좀 활성화 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같이 소장님들하고 새롭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번에는 같이 우리가 모여서 시간을 갖는 것이고요. 이건 뭐 화면으로 한번 쭉 보시죠. 제가 이제 그동안 지역에서 했던 일들, 1호 상담소 개소할 때 이제 백명기 총무님하고 우리 위원장님 또 노회에서 이제 임원이 참석했고요. 귀농민촌 상담소 협의회 이제 세미나 지난번에 총회 대전회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총회 이후에 상담소 활성화 과제를 가지고 임원들이 카톡으로 화상 회의를 가지면서 제가 이제 제안을 좀 했습니다. 총회 귀농민촌 중앙 상담소가 서울에 하나 좀 서가지고 이 지방의 귀농민촌 상담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좀 담당하면 좋겠다.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역의 귀농민촌 상담소에 상담을 말하자면 할 수 있는 분, 또 귀농민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귀농 투어 프로그램이, 귀농민촌 투어 프로그램이 운영이 좀 되면 더 좋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서울에서 귀농민촌 중앙상담소가 개설이 돼서 그 역할을 좀 하고, 또 이 귀농민촌 카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 낙동신산교회 우리 김종아 목사님이 이제 개설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좀 활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카페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지역의 각 상담소의 지역 교회 소식도 알리고 상담소 소식도 알리고, 그러면서 지역에 대한 것도 알리면서 이 귀농민촌 카페를 활성화시키면서 귀농민촌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또 이렇게 접속해서 들어와서 이것을 좀 활발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SNS상에 노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하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상담 지소를 운영하는 데서 목사님 혼자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를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분을 좀 모아서 중앙상담소가 만들어지면 이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을 해서 이 지역의 귀농민촌 상담소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강화해 나가자, 이제 그런 것을 좀 이제 의논을 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귀농민촌 사례집을 좀 만들어서 이것을 좀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고요. 또 중앙 귀농민촌 상담소 운영위원회를 좀 조직을 해서 전체의 그 귀농민촌 상담소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데에 지원을 하는 그런 조직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거고요. 귀농민촌 상담소 협의회 운영회비, 이것은 우리 상담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 회원 상담소들이 1년에 뭐 많지 않더라도 몇만 원씩이라도 회비를 좀 한 달에 뭐 5천 원씩이라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좀 생각이고요. 예장 귀농민촌 학교를 운영 앞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하자. 번역별로 이것을 좀 돌아가면서 귀농민촌 학교를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또 귀농민촌 상담소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이런 그 교육을 우리가 좀 자주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귀농민촌 상담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지금 현재 지역의 우리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 마을의 이장, 또 내가 있는 곳의 마을의 이장만이 아니고 그 이웃 마을 주변에 있는 그 이장님들하고 좀 이렇게 친분을 쌓고
또 이렇게 평상시에 좀 교제를 좀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또 관공서의 그 읍면이라든지 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이 귀농귀촌 상담소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면에 있는 그 담당 관련 있는 분하고 또 이야기를 사전에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다 하는 것도 나누면서 이렇게 좀 교제하고 친분을 나누면서 하는 거 중요하고요. 또 농업기술센터 또 시군에 또 이렇게 분리가 돼서 또 하고 있는 곳은 또 시군에도 그 담당자하고 또 이렇게 관계를 좀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실질적으로는 이 귀농귀촌이 지역의 교회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려고 하면은 결국은 귀농귀촌인들이 지금 선호하고 찾고 있는 그 빈집이라든지 또는 토지가 정보가 있어야지만 가지고 있어야만 그 고급 정보라고 아까 고급 정보가 남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귀농귀촌 하고자 하는 기독교인이 있을 때에 그분에게 이게 말하자면 그것을 소개하고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안내해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그 각 상담소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말하자면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축적해 놓고 있는 것이 그만큼 지역으로 귀농귀촌인들을 갖다가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하는 거. 그리고 지역의 이제 면이나 읍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의 이장님들이 그 마을에 대한 정보는 다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좀 이렇게 친분을 쌓아두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몇몇 그 인근에 있는 그런 이장님들하고 그렇게 친분이 쌓여지게 되면 이런 좀 그 정보가 나오게 되면 내가 이런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을 지역으로 안내하는 이런 귀농상담소를 귀농귀촌 상담소를 운영하고 또 운영하려고 하니까 이걸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맨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뭐 조그만 거라도 하나 이렇게 10,000원짜리 뭐 20,000원짜리 이렇게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선물을 이렇게 조그맣게 전달하면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좀 부드럽게 관계가 좀 되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인식이 정확하게 되어서 조금 이렇게 그런 만약에 정보가 있을 때에 목사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궁금한 것 네, 예. 상담소 운영에 관련된 얘기 정말 잘 들었고요.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 지금 농촌으로 귀농귀촌을 하고 싶어도 제일 크게 망설이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부인들이거든요. 네. 여성들이 오려고 해야지 오게 된다고 결국은. 그러니까 여심을 잡아야 남심도 따라오게 돼 있는데 네. 도시에 있는 여심을 잡아낼 수 있는 어떤 뭔가 메리트가 있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제도적인 인프라나 문화적인 인프라 같은 것들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 교회 한두 개 교회 가지고는 될 일도 아니고 우선 뭐 국회의 어떤 입법 사항도 계속 추진하도록 이렇게 정치적인 압력이라든지 호소라든지 로비라든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지방의 자치단체장들하고요 또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면 교회들이 교단을 뛰어넘어서 여러 교회들이 연대해가지고 지방 농촌에 있는 교회들이 연대해서 그런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육아 프로그램, 여성의 문화생활 등등. 예. 혹시 지금 이 협의회, 예장귀농귀촌상담소 협의회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이 있잖아요. 이 집단이 다른 어떤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과 또 연대해가지고 하는 운동들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그 교단에서만 지금 여러 교단 한국교회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아까 남희길 목사님도 그 교단에서 올해 개인적으로는 그 귀농귀촌 운동에 또 귀농귀촌 상담소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지만은 아직 교단에서 그 이런 저희 교단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도 없고 또 저희가 만들어졌지만 지금 이제 우리는 그 동안에 이제 운영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그나마 이 상담소를 어떻게 하면 개설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적인 자원을 교육을 하고 지금 이제 한 20개소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감리교에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리보다 앞서서 좀 하신 분도 한 분 정도 계시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몇몇 이렇게 분들이 계신 것이지 교단적으로 한 데는 저희 교단이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 농정원 또 농림부 이쪽의 담당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교단에서 이런 그 귀농귀촌 상담소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또 뭔가 좀 프로그램을 좀 정부에서 귀농귀촌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좀 같이 뭔가 그 서로 협조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지원할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담당자하고도 얘기했지만 그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좀 하기가 어렵다. 이번에 사실 그 강좌 이번 운영 세미나를 준비하면서도 그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의 그 센터장하고도 제가 여러 이렇게 전화를 거쳐가지고 이제 센터장하고 통화를 했지만 세종시에 있는데 이런 그 종교단체에까지 나와서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담당 그 센터장이 조금 이렇게 좀 거리감을 두고 좀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경북도에서 그러면 좀 뭔가 그럴 만한 분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경북도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찾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하셨던 분한테 그냥 그러면 남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리자 해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됐고요. 지역에서 좀 여러모로 제가 그 귀농귀촌 귀농운동본부 쪽에서 이쪽에 좀 노련하게 좀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나 해서 했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또 겹치는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정부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 정책 입안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열린 그런 정책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정책이니까 이런 그 말하자면 아까 우리 이승호 목사님 성폭교회 그 상담소 저거 하면서 귀농인 입할 때 4천만 원 지원하면서 1억 원이 넘게 이렇게 내가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똑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좀 자꾸 두드리고 뭐 좀 뭔가 저거 하면 조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런 그 지자체마다 지금 또 정부의 지금 정책도 상당 부분 그 농촌 그 읍면단위 그 주거 뭐 여러 가지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그 정책을 좀 하지 않으면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왔다가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지금 다 얘기가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지금 농촌 읍면 소재지 활성화 그런 그 마을 만들기 정책이 상당히 그런 문화적인 거나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데 역점을 앞으로 두는 방향으로 지금 나갈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정리할 때 하고 이제 출발할 텐데 주소는 이미 불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